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이자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광명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의 창의 인재들이 한데 모여서 톡톡 튀는 이 아이디어를 겨루게 될 텐데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2014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이자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는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 광명시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보이는 학생들의 이 축제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명에서 7명으로 학생들이 각각 자기들의 팀을 이뤄서요. 이 대회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각각의 도전 과제를 선택하고요. 그 도전 과제를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을 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회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거에는 대학생 팀도 있었지만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중국 팀은 물론이고 이 국내외 창의 인재들 1000명이 이번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 창의력은 창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겨루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창조 경제 시대, 특히 뭐 21세기에 있어서는 사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창의력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창의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도전 정신은 물론 문제 해결, 그리고 인성 교육,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회가 아니라 팀을 이루기 때문에 협동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다른 대회 팀의 발표를 대회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처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대 이 사회는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톡톡 튀는 창의력을 강조하는 사회인데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영재들이 서로 창의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올림피아드가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네, 광명 시민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회가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라고 하는데 참가팀이 150개 팀이 넘는다고요? 네, 이번 대회는 팀별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팀이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온 4개 팀을 비롯해 모두 160개 팀 1,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학교발명협회, 광명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이번이 2번째인데요. 매년 규모를 키워 국내에서 가장 큰 창의력 경진대회가 됐습니다. 각 팀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와 살아 움직이는 만화 만들기, 장력에 견디는 구조물 만들기 등 모두 5가지입니다. 팀별로 주어진 8분 동안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세운 뒤 공연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팀워크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도전 과제별로 수상자를 가리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60여 개 팀에게는 오는 5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리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세계대회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상과 특별상을 받고 10여 개 팀이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세계대회 본부에서도 국제교류 담당자를 이번 대회에 파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식전 행사로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 10시부터는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그럼 여기서 축하 공연 보시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요, 슈타인송이었어요. 원래는 응원가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축제의 노래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올림피아드에 참석하는 우리 많은 학생 여러분들 응원하고 또 이 행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골랐다고 하네요. 여러분 노래 좋았나요? 노래를 듣는 동안 더 신나게 박수를 쳐고 환호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또 신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응원가를 더 불러주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 이어지니까요. 많이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오페라 카르멘 중에 하바네라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씨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씨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소프라노 신은혜 또 바리톤 장동일 씨가 들려드립니다.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라치 다렘 라 마노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 잡으면 그냥 코드 나와주세요. 네. Quel casinetto è mio, soli saremo, e la gioiello mio ci sposeremo. La ci darem la mano, la mi dirai di sì. Vedi non è lontano, parti a me mio da qui. Vorrei e non vorrei, mi trema un poco il cor.
클래식 공연을 보면서 학생들이 또 차분하게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런데 창의력 올림피아드라는 게 사실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어떻게 이 창의력을 평가받게 되나요? 네, 이번 이 창의력 올림피아드는요, 학생들의 뭐 상상력이나 창의력, 또 문제 해결력, 협동심 등 이 다양한 어떤 과제의 조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다 도전 과제와 즉석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도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가지로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과학, 예술, 그리고 즉흥공연과 구조공학이라는 5가지인데요. 뭐 예를 든다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라, 혹은 뭐 장력을 이기는 구조물을 만들어라와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각 팀들은 이 도전 과제들을 미리 한 분야를 선택하게 돼서요. 뭐 3, 4개월 혹은 최대 6개월 전부터 이 각각의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데요. 이 과정 속에서 특별 재능 보여주기라고 팀이나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도 함께 섞어서 이 문제 해결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전 과제와 함께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즉석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즉석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순발력, 그리고 협동심을 확인합니다. 이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이 중심 도전 과제가 60%, 특별 재능 보여주기가 15%, 그리고 즉석 과제를 25%의 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5가지 과제 중에 D였던가요? 대소동을 즉흥 공연으로 펼치는 부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이 과제에서는 어떻게 창의력을 표현하고 심사를 하나요? 네, 여기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보아하니까요. 이 네. 과거인과 현대인이 만나서 대소동을 해결하다라는 어떤 즉흥 과제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영화가 나왔던 폼페이 같은 어떤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과거 시대의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현대, 지금에 있는 우리 현대 사람, 특별하게 거기서는 그 조건 정해져 있는데, 돌고래 조련사 혹은 산림 방제원이라는 2가지 현대인을 조건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아까 앞서 설정했었던 대소동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 연극 형식으로 만들라는 건데요. 아이들의 톡톡 튀는 그 상상력,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작년에 중국에서 열린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우리 학생들이 참가해서 전원 수상한 경력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 학생들이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대회와 또 우리 한국 대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대회 자체에 대한 차이점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창의력 올림피아드는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연맹에서 주최하는 이 커다란 과제를 이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수행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대회와 중국 대회 혹은 한국 대회 모두 다 어떤 형식 자체는 같습니다. 네. 이 작년에 열렸던 이 중국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는요, 중국은 물론 폴란드, 한국, 이 각각 이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한 7,000명이 모여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대회 한국 팀은 이번 중국 대회에 참여를 해서 고등부 7팀이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어떤 쾌거를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세계 대회를 경험하기 전에 또 혹은 국내 대회를 경험하기 전에 이 중국 대회를 먼저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창의력도 확인하고 또 우리 과제 해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평가했었던 어떤 과정이었는데 또 수상까지 이어지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년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작년 아시아 올림피아드하고도 어떤 구조 자체는 구조나 형식 자체는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회가 해를 바꿨기 때문에 도전 과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도전 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생각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구조 문제들 같은 경우에를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해내는지 그리고 이 각각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뭐 작년과 같이 같은 뭐 광명시에서 열려서 규모 자체는 작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역시 뭐 국내외 창의 인재들 1,000여 명이 이 광명에 모여가지고 각자 자신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이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을 겨루게 됩니다. 자, 이제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이자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광명시민체육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양기대 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최화규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YTN 사이언스 류희림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최은철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국 DI 본부 에밀리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국 DI 협회 시아오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빈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학생발명협회 정헌모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교발명협회 정헌모 회장입니다. 오늘 2014년도 대한민국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겸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 대회에 참석하신 160여 개 팀 1100명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성황리에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공동 주최해 주시고 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광명시청 양기대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광명교육청 최하기 교육장님, YTN 배석기 사장님과 유희링 본부장님, 그리고 방송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전 교원대 정한호 총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신데 우리 협회와 관련이 있어서 연천 교육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신 지도 교사 여러분, 또 뒷바라지 해준 학부형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 우리 이 대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함께 즐기면서 하는 대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보다도 옆에 팀들이 만든 작품 또 공연하는 모습, 그 중에서 나와 다른 창의성, 독창성은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이 오늘의 행사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상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평소에 갈고 닦은 능력을 오늘 그냥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헌모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대 광명 시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양기대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및 제2회 아시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광명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전국에서 오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 또 인솔 교사님들, 또 중국 대표님들, 또
세계 DI 본부에서 온 에밀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35만 광명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또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창의력 있는 영재 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사단법인 한국발명협회 정원모 회장님과 YTN 사이언스의 유림 본부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 대회인데 지난해 이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과 팀들이 미국에서 있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창의력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영재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겨루고 또 팀워크를 확인하고 또 중국 대표와도 겨루는 그런 과학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무한한 상상력과 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음껏 발산하면서 미래 대한민국과 세계의 창조적 영재로서 거듭나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교육 혁신 창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한민국의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와 또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그런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광명에서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시고 또 즐기면서 멋진 추억 광명에서 갖고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양기대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최화규 교육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화규 교육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화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광명시 또 우리 교육청 한국학교발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겸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본선 대회가 우리 광명 지역에서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광명 지역에 오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게 참석해 주신 우리 양기대 시장님, 또 YTN의 유일임 회장님, 또 이현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조하영 의원님, 또 DI의 에밀레 회장님 등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본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신 한국발명협회 정원모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대회 참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학생 여러분과 지도교사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3회를 맞는 2014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왔고, 또 교사들에게는 창의적인 교육 방법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도교사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되고 예술, 과학기술, 공학, 에너지 분야 등의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재창조하는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어서 새로운 것을 합성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창의적 경험을 축적해서 장차 소중한 국가의 과학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창의적 인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대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노력들의 오늘 큰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의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본 대회에 참여한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지도하는 우리라고 고생하신 여러 선생님들, 또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애써주신 학부모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하의 말씀을 가능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화규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YTN 사이언스 류혜림 본부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혜림 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YTN 사이언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채널로 지난 2007년 개국을 했습니다. 올해로 개국 8년째를 맞았습니다. 저희 YTN 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광명지원교육청 학교 발명협회와 함께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겸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우수한 창의력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함께 어울려서 저마다 창의력을 서로 협동해서 어떻게 발휘하느냐를 측정하는 축제와 같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창의력 대회가 모두 팀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와 같은 연유라 생각합니다. 오늘 창의력 대회를 맞아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전 주어진 과제에 따라 준비했던 리더십과 협동 정신을 잘 발휘해서 그야말로 한마당 축제와 같은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마다 꿈꾸는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창조 경제 시대에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들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로 바꾸는 창조 경제 시대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량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주 국회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겸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축하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개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신 광명시 그리고 학교 발명협회, 광명교육지원청 또 YTN 사이언스 등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함께 참석하신 조아영 시의원과 고순희 시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매우 알려져 있는데 또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광명시에 오신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께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올림피아드 경쟁도 중요하지만 창의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광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DI 본부 에밀리 본부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에밀리 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honored to be part of the third annual Destination Imagination Korea Tournament. 이번 그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와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초대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외정님, 광명시리, 기거리, YTN, 각이 감사드립니다. 전국 학생 친구 환영합니다. 학생 모두 잘하기 바랍니다. Global Finals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DI 사랑합니다. Good luck today. I can't wait to see your creativity shine.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오늘 겨루고 금년 세계 대회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시 오늘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두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순희 광명시 의원님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셨습니다. 또 조화영 광명시 의원님도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원대학교 전 총장이시며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이신 정환호 심사위원장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호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과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과학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측정하고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창의력이 없이는 설 곳이 없는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이거는 우리가 요새 얘기하고 있는 창의력 시대, 창의력 내지 창의 융합 시대라고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를 알맞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언제나 도전 정신, 도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전 정신과 팀워크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됩니다. 물론 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사이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작년과 조금 달라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전 과제 A 그러면은 이것을 충분히 어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찾아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고, 과학 분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는 것, 또 예술 분야 하게 되면 예술 분야의 어떤 작품을 보고서 그 작품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서 창의력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학교에서 알고 있는 지식, 이것만 가지고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도전정신, 팀워크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한 학생들에게 한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주고 있는 근본 개념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는 과정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그 팀워크를 이룬 것을 통해서 공동 사고를 거치는 과정,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환우 심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대한민국 창의력 올림피아드 및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개회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창의력 경연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회식을 마치기 전에 왕현중 영동대학교 교수님 오늘 내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이자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개막식 행사 함께 봤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학교 발명협회 정헌모 회장께서 결과보다는 다른 팀의 이 창의성을 공유하고 배우는 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개막식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이 창의력 대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이게 원래 사실은 아침 8시 반부터 학생들은 각각의 도전 과제에 맞는 이 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개막식이 끝났으니까 각 팀별로 다시 돌아가서 과제별로 돌아가서 팀 대회들을 준비를 할 텐데요. 특별히 그 과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팀별로 각자 타임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요. 네. 도전 과제가 끝나면 즉석 과제까지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까지 각 팀의 과제 발표, 그러니까 도전 과제와 즉석 과제 발표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심사위원들은 이 점수를 정리를 하고요. 네. 그 사이에는 이제 특별 공연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공식적인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올해 대회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로 개최가 됐는데 특별히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그 이전,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2012년까지는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로 열렸습니다. 네. 예, 현재 이 전 세계에서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창의성이 좀 중요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아시아 대회로 확대를 시키면서 이 대회 자체를 아시아 대회로 키우다 보면 우리도 이제 세계 대회로 이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계 대회, 아시아 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창의 인재들이 한데 모이는 2014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올해 대회에서도 많은 아시아 인재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이자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개막식 행사를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